사재를 얼마예요? 얼마 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미리 한간에서 미리 짐작해서 1조 내겠다는 거 아닌가? 1조 설. 이 설이 나오는 거지 본인들 발표가 없어요. 이런 맨날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믿으라고 하니까 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엊그제 다시 국민연금이 MBK가 하고 있는 새로운 블라인드 펀드에 3천억 투자 확약에 사인이 됐습니다. 또 확약해. 또 블라인드는 뭐냐면 일단 돈부터 줘봐. 나 믿고 줘봐. 내가 알아서 불려드릴게. 이게 블라인드예요. 지금 여기에 또 3천억이 들어갔어요. 야. 이 사태가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과 MBK의 이 느슨한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줄여가잖아요. 그럼 기업은 순간적으로 가치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채 날리고 임대료 깎았죠. 그거 자산 매각했죠. 높은 가격에 팔고 바로 나갈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법원에 손을 들어서 채권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아주 악독한 수법일 수도 있다. 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짧게 이거 홈플러스 좀 한번 볼까요? 지금 네네네. 사제 출연 뭐 얼마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홈플러스 관련해서 연일 문제가 나오고 마이클 있는데 마이클 명주. 명주키 네. 크게 하나 배웠어요. MBK. 네, 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네. 근데 이제 사담을 하나 드리면 이 사람이 이재용보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네. 한국인 부자 순위 뭐 포브스나 맞아요. 이런 데서 꼽으면 항상 1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잘못된 얘기예요. 이 아,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군요. 아, 부자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군요. 한국 사람처럼 생긴. 네. 자, 아무튼 근데 사모펀드가 뭐 기업을 경영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구조조정한 다음에 팔고 나가는 게 최고의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본래 목적으로 하는데 네. 경영하다 실패했다라고 해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그 운용사의 최대 주주가 사재를 출연하겠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쵸. 예. 사실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지금 오늘 현재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질의 중입니다. 김병주는 현재 이제 홍콩으로 출장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고요. 네. 이 여론의 이제 반발이 세지고 정치권도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사제 출연 등등등 해서 사실은 이제 언론 무마형으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홈플러스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거예요. 일단 사제 출연을 통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상거래 채권 등등등을 최대한 변제하겠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나왔고요. 보니까 다른 돈 준다는 건 아닌 것 네. 같고 네. 홈플러스에 납품한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상공인들. 상추 뭐 2억 원치 이렇게 납품하고 이랬는데 이제 돈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채권에 밀려서 그런 거를 해준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 발표인데요. 네. 이 발표가 사실은 제가 볼 때 여론 달래기 마사지용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왜냐 사재를 얼마예요? 얼마 내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얼마? 얼마 내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언론에서 미리 한간에서 미리 짐작해서 1조 내겠다는 거 아닌가? 1조 설. 이 설이 나오는 거지 본인들 발표가 없어요. 자, 개인 그래서 주머니에서 1조를 꺼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현재 나오지 않았다라는 아. 거고 둘째.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한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재를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은 관련한 미납금 총액 발표가 없습니다. 그거라도 나와야 저 채무를 내 돈으로 갚겠다라고 해서 저걸 대상으로 한다는 사재 출연이거든요. 네. 그게 뭔데? 아. 그 발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반쪽짜리 제품- 발표입니다. 제품 대금 얼마나 지금 못 주고 있는지도 네. 아직 발표가 안 났다. 예. 그다음에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별도로 발표한 건 하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원래 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다양한 채무들, 금융기관으로 걸려 있는 채무들 그거 말고 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거는 단기간에 발행된 단기 금융 상품이거든요. 예. 대충 한 6천억 정도가 발행이 됐어요. 특히 이제 뭐 올해 발행된 것만 해도 2, 3천억이 넘어가니까 거의 기업 회생을 목전에 두고 발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시중에서는 사기 발행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중입니다. 회사가 지금 돈 못 갚게 생긴 거,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이미 왔고 이제 곧 우리 회생 신청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파생 비슷하게 네. 하는 건데 네. 그 상황을 바로 목전에 두고 채권 발행해서 이 사람들 아주 그냥 빚을 마지막까지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홈플러스 핑계는 이거예요. 27일 날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네. 25일 날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음. 그리고 우리는 뭐 그 이틀 정도 고민해보고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이 내려갔기 때문에 회생을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짓말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일 날 알았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신용평가사가 그 3일 전에 야
너희들 내일 모레 등급 내려간다. 마지막으로 해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고 하는 예비 판정을 알려줍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는 게 이미 밝혀졌고요. 예. 심지어는 그 예비 판정을 알았던 날도 820억 원짜리 단계사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아. 그럼 적어도 이건 확정 사실이거든요. 그런 날도 820억을 발행한 건 또 무슨 일이냐라고 더 물어봤더니 그거는 그 발행일 전날 24일 날 이미 카드채 등등등해서 발행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못 바꾼다. 못 바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발행을 당일날 취소하는 경우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종종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마치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건 원래 못 바꾸는 일입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네. 심평사도 뭐 예비 판정은 3일 전에 알려주지만 그럼 3일 판정 확정 판정 그다음에 예비 판정 그다음에 그럼 그 예비 판정 앞단에는 그럼 아무 일이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비 판정 받는 거지. 그럼요. 예비 판정하기 위해서 네. 업무 컨퍼런스도 하고 너희들 채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니? 매출 어떻게 들어가고 있니? 이대로 가면 우리 내릴 수밖에 없는 구두 경고 계속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사이는 등급 결정을 앞두고 업무 컨퍼런스가 그리고 있습니다. MBK 같은 사모펀드 이제 워낙 큰 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평가사들하고도 굉장히 교류가 많아요. 당연하죠. 맨날 하는 일이 어떤 기업 신용평가한 거 그거 보고 이제 그 회사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MBK 같은 사모펀드는 그런 신용평가사에서 나오는 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신용평가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잘 모를 가능성은 제로에 없습니다. 수렴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 정보는 없어요. 그럴 없어요. 가능성은 없고요. 이건 안 돼. 실제로 신평사가 3일 전에 알려주고 그 이전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래놓고 뭐 사채 발행 막 그렇게 해놓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발행이 아니냐라는 이건- 거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이래놓고 이제 혼자 옷은 또 베르사체 같은 거 입는다고. 벌세이스. 어땠어요? 사채 발행과 베르사체 벌세이스. 좀 별로였었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베르사- 진짜 오랜만에 듣는 브랜드긴 하네요. 베르사체. 벌사치. 예. 네, 벌사치. 볼사치예요? 예. 채널. 예. 벌사치 좋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썩은 드립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내 경제 코너에서 유독 썩은 드립이 한 번씩 꼭 나와요. 아,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지 어찌 보면. 네. 박시동 책임. 아무튼요. 별사치.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나간 지금 한 6천억 정도의 단기 사채 중에서 그러면 개인들이 얼마를 샀을까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사회 문제나 이 금융 문제가 사채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사실은 금융 기관은 그나마 좀 나. 기관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없어요? B등급으로 내려가면은 기관은 못 삽니다. 아. 이거 지금 예 아예 못 사나. 아예 못 사네. 사는 아. 등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가 리테일에서 누구한테 팔렸나를 쭉 봤더니 완전 개인 있죠. 뭐 김씨 할머니, 이씨 아저씨, 네. 내 노후 자금이야, 나 창업 자금이야, 아들 등록금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소위 네. 말하는 진짜 금융 소비자분들이 창구에서 산 게 지금 2천억이 넘게 확인됐습니다. 2천억이요? 예. 개인이? 예, 와. 완전 개인이요. 그리고 사실상 개인인 일반 법인 있죠. 금융기관 말고 네. 그냥 우리 법인 예를 들어서 뭐 네. 주식회사 홍길동 이런 작은 법인들도 자기 자금들을 잠깐 운용하잖아요. 네. 그런 법인이 산 게 또 기천억 되고 그래서 사실상 5천억 정도가 사실상 리테일에서 다 나간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홈플러스 채권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아니면은 유동화가 된 이제 거냐? 그분들은 모른다라고 하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모를 가능성이 없어요. 들어있긴 들어있다. 당연하죠. 그 이자가 높아서 샀을까? 실제로 제가 창구 그치, 그치. 쪽으로 한 전화를 7% 이렇게 나오나요? 예, 취재를 해보니까 못 두 봤는데. 가지입니다. 팔렸던 이유는 하나는 이율이 네. 참 방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6, 7%입니다. 그쯤 되면 그러니까 또- 지금 금리 2배예요. 여기에 당연히 혹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뭔데?라고 하면 홈플러스요. 홈플러스입니다. 아. 부도 안 나요. 30년 동안 지금 부도 난 거 봤어요? 앞으로 3달간 부도 나겠어요? 라고 사실은 위험성에 대한 고지가 불분명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네,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피해가 여지없이 커질 가능성이 많은데 홈플러스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김병준은 소상공인 관련해서 내가 사제 출연하겠다라는 뜬금없는 발표를 한 거고 두루뭉실한 발표를 한 거고 홈플러스가 네, 뭘 네. 발표했냐면 이분들에 대한 채권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서 네. 마치 이분들도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도 아. 되는 네. 건가라고 아. 지금 얘기가 나온 이것도 가짜 발표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는 겁니다. 왜요? 뭐냐 이 발표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한꺼풀 넣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썼던 문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구입니다. 문구 써놨는데 결론 이거예요.
아니 내가 너무 여러 번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문구를 어디다 썼나? 오늘 처음으로 웃겼네, 그죠? 문구를 그대로 이거 아니에요? 야. 이미 회생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석한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커트 하신 거 아니에요?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네. 회생 절차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변제는 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제할 건데 네. 어떻게 하느냐? 회생 절차를 통해서. 자 그리고 끝에 무조건 변제하겠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 이 사람들 발표에서는. 회생 절차를 통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모든 채권들이랑 묶어서 법원에 승인을 해주면 네.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상식인데요. 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는요. 예, 뭐 이거는 어쩔 수 다 없다 이런 거. 그 정도 노력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종국적인 결과의 의무까지는 없어요. 이런 멘트는 다 거짓말입니다. 한 30에서 한 60% 사이 변제할 거로 봅니다. 네. 이런 멘트라면 좀 대단한데요. 요 멘트만 보고도 몇 프로 정도 변제할지를 유추해내는 능력. 네, 요 정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회생 절차 거친다. 요 예. 정도면 제가 볼 때는 3분의 1에 3분의 2 사이거든요. 아. 네, 그 정도 저는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이제 아까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나올 거라는 파트를 하나 드린 거고요. 이제 공적 파트에 대해서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연금이 원금을 6천억 정도 상환 전환 우선 전환하는 상품을 통해서 투자했고 그래서 원래 벌어들일 이익까지 합치면 1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조 손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원금 6천억이지만 그동안 3천억을 받았어. 그러니까 3천억 손실이야라고 해서 의미를 지금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받아야 될 거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지금 어제 6천억 넣었는데 엊그제 3천억 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10년 10년 됐습니다. 네, 10년 정도면 그걸 그거 그렇게 엔비디아에 얘기하면 안 되지. 넣어봐요 그거. 아 진짜로요. 그렇게 투자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기회비용이 테슬라, 어마어마한 테슬라.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국민연금은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해명이라고 한 게 손실이 별거 아니다라는 해명이 하나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 내용은 복잡합니다. 이겁니다. 상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는 양손에 떡이 2개 들려 있는 옵션이 2개 있는 우선주라는 얘기예요. 상환권은 뭐냐면 돌려줘 이게 상환이잖아요. 돈 네. 빌린 돈 내놔, 내놔 지금 주는 거. 이게 상환이에요. 네. 그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채권자가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채권자 될래라고 옵션을 선택하면 채권자가 돼서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전환은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나 주주 될래라고 해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 회생이 들어갔잖아요. 기업 회생이 들어가면 주주는 거의 지위가 없어요. 네. 저 끝에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 지위가 유리하잖아요. 이럴 때 채권자 지위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환권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연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상환권 포기한 적 합의한 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네. 즉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국민연금의 해명은 딱 2가지입니다. 1조 손실 아니고요. 3천억 손실입니다. 하나. 앤드 우리 상환권 포기한 적 없어요. 걱정 마. 요 2가지 해명을 지금 국민연금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그 3천억 얘기는 7천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상환권을 국민연금이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알고 봤더니 홈플러스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고 홈플러스의 지주회사 격인 한국 리테일에 투자를 한 거고 한국 리테일이 한번 쿠션을 치고 홈플러스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홈플러스와 한국 리테일 간에는 이 상환 전환 우선조 관련해서 상환권이 포기된 게 현재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리테일은 지주회사 격이 홈플러스 위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위에 있는 지주회사 격인 예.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홈플러스가 한국 리테일에 갚아주고 네. 그 한국 리테일에 다시 국민연금에 갚아주는 이 구조인데 네, 네. 앞단에서 나는 사인한 적 없어요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한국 리테일과 홈플러스 사이에서는 상환권이 사라졌어요. 결국은 하여튼 홈플러스가 줘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결국 홈플러스로부터 나오는 이 나온 과정에서 돈이니까. 상환권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잘 들어보시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네. 내가 받을 돈인데 한국 리테일 너는 왜 홈플러스랑 관계해서 뭔가 나한테도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그런 동의를 왜 한 거야? 네. 내 허락도 없이? 네. 라고 해서 뭔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계약이 처음부터 있었어야 돼요. 네. 그게 없었다면 그거 계약을 잘못한 게 애당초 문제인 거고. 음. 둘째, 있었는데도 지금 보고가 절차가 누락됐다. 이건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보든 처음부터 잘못됐든 지금 잘못됐든 네. 굉장히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저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요? 예, 국민연금 많이 들어간 굉장히 것 똑똑합니다. 네. 제 친구들도 많아요. 네. 잘난 애들 많은데 왜 왜 이런 국민연금을 식으로 이렇게 일을 멍청한 했어요? 계약을 네. 해가지고 네. 국민의 돈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느냐? 네. 저는 그 원죄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찾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과 MBK 간에 저는 네. 미묘한 관계에 주목해봐야 된다. 국민연금과 예. MBK 간의 미묘한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다. MBK가 홈플러스를 처음 살 때 네. 2015년인데요. 그때 이마트 시총이 6.5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마트가 6.5천억이에요? 전체 시총이. 네. 근데 지금 홈플러스 딸랑 요거를 사느라고 7조 2천억을 들였어요. 네.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7조나 줬었어요? 이마트가 6조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2등 업체를 사면서. 근데 그때 누가 사는지에 관해서 약간 펀드들끼리 각축전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본 입찰을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갑자기 MBK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 뒤에 국민연금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국민연금으로부터 투자 확약서를 받았지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실을 발표해요. 진짜요? 아까 그게 되나? 안 되죠. 아니 뭐 안 되는 건 없습니다만 네. 아, 국민- 내 뒤에 국민연금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MBK가 홈플러스를 이미 인수전에서 성공을 했어. 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라든지 네. 이런 정도에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짠 다음에 여기 돈 넣을 사람 했을 때 돈 되겠는데 하고 투자할 수는 있어도 네네. 아직 인수자가 확정이 되지도 않은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MBK는 인수 그냥 희망자일 뿐이에요. 저나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근데 인수 희망자일 뿐인 MBK의 국민연금이 투자 확약서를 써줘요. 2015년에. 국민연금이요? 예, 써줬어요? 써줍니다. 왜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례예요. 인수가 끝나지도 않은 희망 단계에 있는 사람, 아직 예비 단계일 뿐이고 야. 입찰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나 얘한테 돈 줄게요. 수상하네. 라고 시장에다 메시지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인수 투자 확약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쩌면 정부가 뒤에 있다라는 메시지죠. 그렇죠. 국민 돈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과 나머지 모든 연기금은 다 국민연금 보고 따라하거든요. 네. 신호가 이쪽인가 보다라고 아, 시장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고요. 둘째는 국민연금은 총알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인가요? 네. 사실상 무한대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네. 돈이 없어서 뭘 못 내는 건 없어요. 네. 그럼 인수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든 뭐하든 누구랑 상대로든 쩐의 전쟁이 붙으면 내 뒤엔 국민연금이 있어라는 거예요. 사실상 게임 끝났다라는 걸 국민연금이 선언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런 짓을 했지?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 이상한 국민연금이 인수 희망 단계에서 확약서를 써준 첫 번째 사례라니까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원죄가 이렇게 느슨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10년이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열 위에 처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처음부터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 국민연금이 왜 MBK에 투자 확약서를 써줬는지 써줬는지. 그건 좀 밝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MBK가 그래서 네. 홈플러스를 먹죠. 먹고 나서 이제 자기가 대주주가 됐으니까 경영진이라는 걸 싹 바꿀 거 아닙니까? 네. 바꾸고 나서 특정한 분이 이제 이사로 들어가는데 국민연금 홈플러스의 출신이에요? 이사로? 들어가는데 예 설마.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아. 요거는 신영 기자가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구예요?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그냥 LC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으니까 어쩌면 연금 측에서 네. 내 돈 잘 관리하나라는 측면에서 감시하러 감시 갔다? 내지는 파견 내지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그 한 사람 말고는 그 사람 임기 끝나잖아요. 네. 다시는 파견 안 됩니다. 그때뿐이에요 한 명. 아, 만약에 파견이 목적이라면 계속 그 사람 임기 한 명이 가야 끝나면 되는데. 다음에 또 국민연금 추천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추천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뿐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죠. 아, 이거는 우리 최영경 기자가 좀 파실래요? 그래서 저는 의혹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아주 이상한 특혜, 아, 이상한 이거 문제 투자 있네. 행태가 그때서부터 쌓여왔기 때문에 아. 지금까지도 국민연금과 MBK가 이렇게 느슨한 리스크 관리 속에 있다라는 거고 와. 기사가 나오네. 예 나오죠. 누군지. 그리고 예. 심지어는요 네. 지금 이게 회생이 들어갔잖아요. 엊그제 다시 국민연금이 MBK가 하고 있는 새로운 블라인드 펀드에 3천억 투자 확약에 사인이 됐습니다. 또 확약이 또 블라인드는 어디 투자하든 상관없이 그냥 3천 원 바로 줄게. 그겁니다. 우리 뭐 요거에 투자합니다. 돈 모으겠습니다 하는 건 이거 투자 이게 정해진 거를 이제 네. 이건 오픈형이고요. 블라인드는 뭐냐면 일단 돈부터 줘봐. 나 믿고 줘봐. 내가 알아서 불려드릴게. 요게 블라인드예요. 지금 여기에 또 3천억이 들어갔어요. 야. 요 사태가 난 이후에
이야.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과 MBK의 이 느슨한 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네. 이게 공적 아까 우리 개인 피해 얘기했잖아요. 네. 이 공적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하면 네. 홈플러스가 발행한 여러 가지 이제 CBO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이제 보증이 안 붙으면은 발행이 안 돼요. 왜? 등급이 낮으니까. 근데 그걸 보증을 누가 하냐면 신용보증기금이 해줍니다. 신용보증기금. 예,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데 등급 이슈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보증해줄게라는 상품인데 신보가 800억 이상 보증한 게 있거든요. 네. 예, 그것도 현재 같이 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도 지금 문제가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MBK 같이 워낙 이제 우리는 제일 크잖아요. 네. 이 정도로 큰 사모펀드는 어쨌든 그런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데 역시 거래도 잦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써줘 본 적 없는 투자 확약서를 쓰면서 완전 손을 들어주는 그 행위. 그렇죠. 이거 굉장히 불공정 행위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홈플러스의 이사 중에 한 명을 국민연금도 결국은 국민연금 제일 보건복지부 산하입니다. 그렇죠. 그죠? 정 프로님 맥을 잘 짚으십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장관을 거기에 앉혔고 그 해명은 감시라고 하지만 그 뒤로는 감시하지 않았던. 그 뒤로는 MBK맨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MBK맨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MBK가 추천한 고려아연 사이사 후보에도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냥 MBK맨 자리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완전 예. 신복들이 가는 자리에 한 번 딱 예배로 들어간 사람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의혹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어쨌거나 이런 이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내지 않으면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열위에 서는 계약들을 하고 느슨하게 리스크 관리했는지 네. 따져볼 부분이 많다 맨날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믿으라고 하니까 난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이 얘기는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튼 MBK의 이 수상해 보이는 채권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지금 사기성 발행이 이사 사기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예, 이사 이렇게 여기에 배치한 거 국민연금과의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런 관계들. 관계들 네. 이런 것도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는 공정위 아니면 금감원은 아닌 것 같고 검찰이 가야 되나? 아무튼 누가 뭐 고발을 해야 또 그렇습니다. 검찰이 갈 텐데. 그래서 이런 거 수사 내지는 하여튼 잘된 조사가 좀 있어야 네. 결국 이게 나라 돈이니 아니면 저 우리가 다 같이 내는 모아서 운용하는 이런 자금들이 그냥 왜 저희가 막 세게 쓰는 얘기하냐면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 기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대주주라면 일단 믿어보겠는데 지금 보시죠.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납품업자들 살려내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얘기 안 하는 사재 출연 얘기하죠. 네. 이거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둘째. 아, 단기 사채 다 갚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생 절차를 통해서 갚겠다.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공적 영역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완벽한 해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또 결국에는 회생이 잘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노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자기네들이 이제 대위를 입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도 MBK는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알짜 지점을 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점 판다. 예. 그러니까 이 홈플러스 문제가 회생으로 잘 넘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금융채권 사신 분들, 공적인 부분들이 다 두루두루 어쨌거나 이 위기를 넘기는 게 네. 제일 중요한데 정작 대주주 MBK의 이 속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지 이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이거 얘기가 이상하게 튈 가능성이 많다. 어쩌면 예.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들 팔아서 직원들 줄이고 뭐 이러고 싶은데 마땅한 명분이 없으니까 야 저 회생 신청해 이만큼 정확합니다. 어렵다는 거 보여줘. 그렇죠. 이래놓고 점포수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줄여가잖아요. 그럼 기업은 순간적으로 가치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채 날리고 임대료 깎았죠. 그걸 자산 이제 매각했죠. 높은 가격에 팔고 바로 나갈 수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법원에 손을 들어서 채권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오히려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예. 아주 악독한 수법일 수도 있다. 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신영 기자께서는 어떻게 아니 일부에서 네. 강찬호 기자 너무 힘을 많이 너무 뺐나요? 이제 그래서 많이 그럼, 지쳐가지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예. 예, 따로 말 걸지 않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우리 최경 기자는 원래 이 홈플러스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요. 홈플러스 무슨 지점이죠? 여기 여기 월드컵점. 월드컵점. 네. 아니 알짜배기 땅입니다 거기. 여기에서 그 보리 먹긴 보리먹은 돼지, 보리 먹은 캐나다산. 거먹대. 네. 거기 굉장히 또 유명하고요.
그거 자주 애용하시는 요즘 이제 상품권 혹시 쓰시나요? 저는 원래 상품권은 잘 안 써요. 안 써요. 네. 예, 지역 화폐 좀 쓰시고. 네, 지역 화폐 많이 쓰고. 예. 그래서 많이 저 실제로 홈플러스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죠? 그- 제가 이 요구르트 하나 사는데 네. 다른 데서 샀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가격이 2배여가지고 홈플러스에. 홈플러스 그렇게 싸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렇게 싼 거라기보다는 아마 여기가 비쌌던 것 같은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거 안 되죠. 없어지면 안 되는데. 요것도 그런 거 먹고는 저 바로 설사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홈플러스가 좀 정상화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클 병주 김 씨한테 좀 예. 이분이 아주 유력가의 사위였네요. 알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아 그래요? 뭐 부자가 아닐 수가 없는 사람이었네요. 원래도 이- 부자였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워낙에 매일매일 이슈가 많아서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딱 찍어가지고 네. 파는 것도 파보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할 얘기 많죠 저도. 안 잡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기업 하나 파는 거, 그 재미있죠. 펀드 하나 파는 거 재밌습니다. 요새 너무 바쁩니다. 근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 홈플 문제까지 네. 짚어보고 오늘 굉장히 경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길어졌나요? 한 네. 분이 하시면 조금 줄어들까 했는데 뭐 저희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혼자 그냥 50분씩 막 해주시니까 줄이겠습니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박시동 평론가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끝으로 저 박시동 평론가도 왜 앨범 냈잖아요. 근데 경제 평론가들이 앨범 내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 또 누가 아 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광석 평론가가 앨범을 냈어요. 네, 한번 모셔야겠네. 둘이 배틀 한번 떠야겠네. 김강석 네, 평론가 네. 자기 뮤직비디오 나한테 링크를 보내줬더라고. 뮤직비디오까지 찍으셨대요? 아, 미치겠어 아주. 나 보고 있는데 정말 네. 20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20초나 보다니 정말 우정이 대단합니다. 네. 하여튼 그 앨범 잘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